돈은 우리는 인생의 성적표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 사람이 재산 금액이 절대적으로 많냐 적냐를 성적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각자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 이제 자산을 축적한 걸 보며 그걸 성적표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아주 운이 좋아서 타이밍이 아주 잘 맞아 떨어져서 자산을 엄청나게 불렸던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운 아니야? 운을 성적표라고 얘기할 수 있어?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불편하지만 운도 성적표다, 운도 실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산이 아주 넉넉한 부모에게 자식으로 태어난 것도, 그것도 뭐 불편하지만 시작하는 출발점이 다르다라는 그 얘기도 그것도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태어날 때 가난한 건 그의 잘못이 아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도 가난한 건 누구 잘못이다? 그 사람의 잘못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우리가 좀 곰곰이 곱씹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살 이전에는 그 사람의 인생에 이제 돈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긴 무리다. 한데 50대다, 60대다라고 하면, 40대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자산에 대해서 좀 성적표다, 인생의 성적표다라고 얘기할 법하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돈을 많이 벌면 좋겠다. 월급을 한 1100만원, 1150만원, 연봉 한 2억 정도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됐고 연봉 1억만 받아서 650만 받아도 감사하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는 그냥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이 이거 충분하고 감사해. 나에게는 실수령에 400만원만 돼도 지금 받고 있는 400도 감지덕지하고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한때는 연봉이 1억 5천, 1억 6천이었던 고참도 지금은 그래 월에 300만원 주는데 이것도 고맙다, 감사하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요. 사람들의 이제 삶의 모습들이 제각각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 엿보면서 그래 그렇구나, 괜찮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누구에게나 각자 자신의 소신,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향대로 살아갈 의지가 있는 거고, 그러한 의지가 물론 100% 이제 돈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볼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이제 일에 이제 대한 결과물로 우리는 뭘 얘기합니까? 월급 얼마 받아? 연봉 얼마야? 라고 이야기하죠. 너무 속물이다라고 얘기하고 너무 계산적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현실이 그런 걸 말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한 2억인 사람, 실수령으로 한 1100만원, 1200만원 이내 받는 사람은 좀 그래도 가족들한테 해줄 수 있는 수준이 조금 더 있는 거고요. 슬픈 얘기지만 월급이 250만원, 300인 사람은 또 넉넉하게 가족들한테 뭔가 해줄 수 없는 거죠. 어떤 이는 그래 치킨 한 달에 한 번, 두 번 사주는 것도 되게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이들은 치킨이나 피자 맨날 먹어서 지겹다, 우리 이제 호텔 뷔페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호텔 뷔페도 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건데 뭘 그렇게 뭐 그게 뭐 특별한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이더라는 겁니다. 그런 천차만별인 이제 수준 속에 살아가는데, 원래 갖추고 있고 원래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은 그 여유로움에 대해서 때로는 고마워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간절히 바랄 수도 있는 거고.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이제 부모 입장이다 보니까 자식한테는 좀 더 많이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에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부모가 되고 보니까 아이가 원할 때 해줄 수 있는 것, 그게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라는 걸 너무도 잘 알죠.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데 해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못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마음이 아픈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의 이제 첫 번째 직장의 고참 중에 어느 분은 애가 3명이라 이제 아이들 밑으로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분도 이제 상무점으로 임원이었을 때는 그래도 연봉이 이제 한 2억 5천쯤 됐으니까 그래도 이제 애들 셋 건사하고 키우는데도 외벌이로도 충분히 가능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회사를 나오고 나니까요,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형수도 같이 일을 해야 되고 그 고참도 계속해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둘이 아무리 발봉 치면서 이래도 예전에 그분이 이제 혼자 벌었을 때 돈의 절반가량
조금 넘는 이제 그 수준으로 이제 벌면서 되게 빠듯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저녁 식사하고 하는 이런 것들도 수월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빡빡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불편하지만 드는 생각은 상무로 임원생활 할 때 돈을 좀 더 착실하게 이렇게 모아뒀더라면 그 돈을 모아놓고 고배당 우량주나 고이자를 주는 채권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현금 흐름을 좀 이렇게 확보해 놨더라면 그랬다면 저렇게 살까 그랬었더라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 속에서 불편하지만 너무 돈 그런다라고 얘기하겠지만 부인할 수 없다. 돈은 무조건 확보해야 된다. 모아야 된다. 자산을 늘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싶은 겁니다. 돈 모아야죠. 축적해야죠. 현금성 자산 1억 가지고 있다? 1억에 만족할 거냐? 아니죠. 2억이 되어야 되고 3억이 돼야 돼요. 현금성 자산 3억 가지고 있다. 충분하다? 아니죠. 5억 가져야죠. 8억 가져야죠. 10억 만들어야죠. 이런 생각으로 움직여 보자라는 겁니다. 물론 1억 가지고 있는데 3억을 단기간에 만들겠다고 욕심 과도하게 부려가지고 한방에 몰빵해서 투자하자 이런 얘기 아니죠. 30년 동안 개고생해서 현금성 자산 3억 가졌는데 그 3억 하고 추가로 대출 3억 내서 6억 해가지고 저기 어디 가서 상가 덜렁 사서 월세 500 받겠다라고 헛꿈 꾸면 바보 되는 거죠. 제가 하는 얘기는 자신이 모아놓은 현금을 최대한 잘 굴려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꾸준한 현금을 확보하자라는 쪽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게 쉽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돈 벌려고 악착같이 견디고 참고 했던 거에 비하면 그런 돈 벌기 위한 공부는 조금 더 수월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고요. 결국 어느 쪽이 되었건 간에 뭐라고 하건 간에 스스로 이제 자산을 잘 좀 축적하고 늘려갈 그런 각오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누가 또 저에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야, 돈 불어나는 거, 자산 늘어나는 그 재미 보면 나중에는 그거 못 끊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마음들,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며 살면 훨씬 더 삶이 좋아지지 않겠나라고 보는 거죠. 누가 되었건 간에 뭐라고 하건 간에 돈이 우리네 인생의 성격표인 것도 분명한 거고 돈이 있으면 없는 여유도 생기는 거고 좀 더 자신만만해지고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좀 더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기도 한다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 돈이 있어야 된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그렇게 지내야 삶이 유지가 되고 지켜지고 계속 잘 나가더라는 겁니다. 돈 모아보자. 저축해보자. 현금성 자산 늘려보자. 라는 게 제가 계속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 삶을 안전하게 탄탄하게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